1989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로 봉직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주로 칸트를 연구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퇴임 후에 현직에 있을 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미루어두었던 숙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 대한민국 칸트 학회의 주류적인 분위기는 신칸트 학파의 영향 하에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인식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적이었습니다. 그 주류적 해석에 의하면 칸트가 일으킨 철학적 혁명의 본질은 인식에 있어서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뒤집어버리는 인식론적 혁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천문학에서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적 혁명에 비유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최종 결론은 형이상학적 탐구의 대상인 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특히 신칸트 학파는 칸트가 그 명제를 가지고 학문으로서의 혁이상학을 부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1983년에 발표한 건데 칸트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관한 고찰에서 그러한 주류적 분위기에 거슬러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인식론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칸트를 형이상학자로 해석하는 그 학문적 여정이 그때 시작되었는데 칸트와 떠나는 형이상학 여행, 이 책을 통해서 그 숙제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숙제를 마친 것 같아서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인간을 가능적 무한자로 보는 칸트 인간관의 관점에서 칸트가 형이상학의 파괴자가 아니고 옹호자다. 그 다음에 그가 제시한 비판적 형이상학의 전모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철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칸트가 보여준 해법이 현재 철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현재의 철학에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칸트는 자기 전의 모든 형이상학을 독단적 형이상학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철학의 역사에서 자신이 철학의 역사에서 최초로 학문다운 형이상학의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후기 저서인 도덕의 형이상학, 메타피직 더 지텐이라는 책에서는 자기 전에는 철학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대담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칸트가 무슨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며 그가 제시한 형이상학의 전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형이상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이후에 24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칸트 연구자들은 칸트가 선보인 새로운 형이상학의 전모를 온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종의 연구 미제 사건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전반부는 인식론인 동시에 선험적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 칸트가 물자체의 불가지론으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의 성립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칸트는 이게 목적입니다. 학문의 길에 들어선 비판적 형이상학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식에 있어서 사유방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감행하였다. 그러니까 물자체 불가지론을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학문의 안전한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물자체 불가지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물자체 불가지론은 선험적 형이상학의 핵심이며 이 선험적 형이상학은 기존의 독단적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망치이면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제시한
초험적 실천 형이상학의 기초가 됩니다. 인식론적 해석가들은 칸트 철학의 이런 마술을 이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자체 불가지론은 기존의 독단적 형이상학을 때려부수는 해체의 망치이지만 사람들은 칸트가 바로 그 망치 위에 비판적 형이상학이라는 거대한 학적 구조물을 세우는 마술을 시연해 보였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신칸트 학파의 사람들은 칸트에게는 그 망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비판적 형이상학의 기초공사요 터파기 공사이며 새로운 형이상학의 건설을 위한 평탄 작업이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칸트는 철학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전 드라마와 묘수풀이를 우리에게 선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칸트 학파나 하이데거처럼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인식론이냐 형이상학이냐 하는 식의 양자택일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 이성 비판은 인식론이면서 동시에 형이상학책이기 때문입니다. 옷 중에서 겉과 속을 바꾸어 가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있는데 일명 리버서블 코트, 양면 코트라고 합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그런 옷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선험적 인식론이요, 저렇게 입으면 자연의 형이상학입니다.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도 그런 옷인데 그 책은 이렇게 입으면 선험적 윤리학이요, 저렇게 입으면 근원적 최고선을 다루는 도덕의 형이상학입니다. 판단력 비판도 양면 코트인데 이렇게 입으면 선험적 미학이고 저렇게 입으면 파생적 최고선의 형이상학입니다. 그리고 순수 이성 비판 없는 실천 이성 비판은 무근거하고 기초공사가 없는 위험한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실천 이성 비판 없는 순수 이성 비판은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하다. 판단력 비판은 비판적 형이상학의 지상층과 지하층을 이어주는 이음부 역할을 합니다. 비판적 형이상학의 지하공사에 사용된 자재는 자연과학이고 윤리학은 지상공사에 사용된 자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음부에 사용된 자재는 미학과 자연 목적론입니다. 칸트의 3비판서를 공통으로 관통하는 개념은 형이상학입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자연과학과 윤리학과 미학은 형이상학을 학문으로 만들기 위한 배양판 같은 것이었습니다. 칸트가 비판적 형이상학의 건설을 위해서 의지했던 학문들은 자연과학, 윤리학, 미학인데 진선미를 다루는 세 학문입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은 선험적 진리를,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선험적 선을,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는 선험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선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형이상학적 탐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칸트의 비판적 형이상학은 3단 엔진, 3비판서를 말합니다. 이 3단 엔진을 장착하고 인공위성을 싣고 초험적 우주 공간을 향해 발사되는 로켓 같아 보입니다. 로켓이 불을 뿜으며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는데 정작 그 로켓이 모든 연소를 연소시키며 올라가는 우주 공간에 안착시키는 것은 조그마한 인공위성입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되는 1차 엔진은 순수 이성 비판이고 연료는 자연과학입니다. 2차 엔진은 판단력 비판이요, 연료는 미학과 자연 목적론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엔진은 실천 이성 비판인데 연료는 윤리학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유와 영혼과 신을 증명하는 실천 형이상학이라는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의 궤도 위에 안착합니다. 그 모든 연료들은 선험철학적 방식으로만 연소됩니다. 칸트는 선험적 인식론, 선험적 미학, 선험적 윤리학으로 건설된 비판적 형이상학만이 참다운 철학, 참다운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노년의 칸트는 자신의 비판 철학만이 유일한 철학이고 비판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철학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75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할 때는 4년제 대학 어지간한 곳에는 다 철학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하고 최근에 이제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은 국립대학교 말고 그다음에 서울의 유명한 몇몇 사립대학교 말고는 철학과가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대구에는 지금 없어진 데가 대구 가톨릭대학교, 계명대학교, 경산대학교, 그다음에 또 영남대학교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하나만 이래 남아있고 철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학문, 그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 철학인데, 철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는 이 철학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시점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철학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철학이라는 학문은 정말 2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학문인데도 지금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저는 칸트 철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을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신칸트 학파는 쭈릭 칸트, 다시 칸트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칸트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고 싶은데, 신칸트 학파는 칸트 철학의 본래 정신을 되살리자. 근데 신칸트 학파가 보기에는 칸트 철학의 본래 정신이 인식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칸트 철학의 본래 정신은 위기에 직면한 철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철학이 제대로 된 학문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 고민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칸트로 돌아가자. 다시 그 고민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자. 저는 그것이 철학의 위기이면서 사실은 인간의 위기라고도 생각을 해요. 인간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넓게 보면 또 인문학의 위기이기도 해요. 그래, 옛날부터 계속 인문학의 위기가 많이 회자됐는데,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칸트를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로 돌아가자. 칸트의 형이상학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칸트와 떠나는 형이상학의 여행의 저자 문성학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